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한 폐가가 있었다. 이 폐가는 마을 사람들이 서리 집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밤이면 집에 창문에 서리가 끼어 있을 만큼 이상하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이다. 이곳은 수십 년 전 갑작스러운 화재로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집을 꺼리며 지나쳤다. 희진은 도시에서만 자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이 마을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 마을 어귀의 펜션에 짐을 풀고 밤이 되자 친구들은 서리 집 이야기를 듣고는 호기심이 생겼다. 결국 친구들 중 몇 명은 괴담이 실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희진도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함께 가기로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운 밤이었다. 달빛이 어슴푸레하게 비치는 가운데 서리 집은 그림자 사이에서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친구들은 서로 겁을 주며 웃어댔지만 희진은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집 앞에 서자 문은 오래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가 있었고 벽난로에는 오래된 책이 몇 권 꽂혀 있었다. 친구들은 각자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은 다음 방으로 이동하며 서로를 깜짝 놀래켰지만 희진은 점점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난히 음산하게 느껴져 친구들에게 거길 가보자고 제안했다. 2층은 더 싸늘했다. 마치 누군가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한 방의 문이 희진을 끌어당기듯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그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낡은 가구와 장난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흡사 어린아이의 방처럼 보였다. 그 순간 희진은 방 한 구석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무언가를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아이의 형상이었지만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 소리에 친구들이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그 형상은 이미 사라지고 난 후였다. 문득 창밖을 보니 이상하게도 유리창이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다. 친구들은 이곳에 더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서둘러 그 집을 나왔다. 집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 희진은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다시는 오지 말라는 경고처럼 펜션에 돌아와서도 희진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친구들은 괴담에 있었던 이상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며 웃어 넘겼지만 희진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경험을 잊고 싶었지만 밤마다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방에 서 있었고 그 그림자는 늘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 꿈은 계속되었고 희진은 그 형상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도서관과 인터넷을 통해 서리 집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집에는 탈출하지 못한 막내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희진은 다시 한번 친구들을 설득해 그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아이의 영혼을 위해 작은 장난감과 꽃을 준비했다. 그들은 방에 들어가 장난감과 꽃을 놓고 아이를 기리며 조용히 기도했다. 그러자 방 안은 한순간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희진은 자신을 바라보던 그림자가 천천히 미소 짓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 후로 희진은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게 되었고 서리 집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그 집이 아닌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기억하며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면 차가운 기운을 느낀다고 한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면 년 전 지방 작은 도시에 거주하던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고전적인 도시 전설과 공포 이야기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특히 그들 사이에서 자주 이야기되던 전설의 폐가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었다. 이 폐가는 오래된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로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폐가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와 영혼의 존재에 대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폐가와 관련된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고 이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어느 날 학생 5명 민수, 지혜, 성준, 미영, 그리고 승민은 함께 모여 그 폐가를 직접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무서움을 기대하면서도 중간중간 조금씩 스릴 넘치는 도전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그날 밤 친구들은 필요한 장비들을 챙기고 소문만 무성한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소문대로 매우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낡고 부서진 문, 깨어진 창문, 바닥에 널려있는 먼지들이 오래되고 버려진 느낌을 강하게 주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순간적으로 싸늘한 공기가 느껴지고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 민수가 앞장을 서서 조심스럽게 폐가 내부를 탐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벽에 걸린 오래되고 바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이 담겨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생동감이 느껴졌다. 지혜는 사진 앞에서 스치듯 소름이 돋았고 다른 방을 탐색하자고 재촉했다. 다음 방으로 들어간 그들은 그곳에서 낡고 해진 일기장을 발견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승민은
일기장을 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자와 함께 괴랄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특히 이상한 내용의 페이지는 갑자기 얼룩처럼 번져 있어 읽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갑자기 벽 너머에서 큰 소리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깜짝 놀라 눈을 마주쳤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미영은 겁에 질려 발걸음을 뒤로 물리기 시작했고 성주는 친구들에게 침착하라고 말하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에는 작은 문이 있었고 열어보니 낡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한 그들은 결국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빈 방처럼 보였지만 구석 한쪽에는 무언가의 존재감이 느껴졌다. 불길한 예감의 민수가 손전등 불빛을 그 방향으로 돌리자 투명한 윤곽의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린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소리소문 없이 등장한 그 형체에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 형체는 고치미해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숨이 찰 정도로 거칠게 호흡하는 그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 집을 돌아보니 이미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하기만 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폐가에 발길을 들이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사진과 일기장은 오래전 그곳에서 살던 가족의 불행한 이야기를 짐작하게 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후로 그들은 간간히 그날의 일을 곱씹으며 소름을 느끼곤 했지만 정작 그날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저 집단적인 환상이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경험이 그들 각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뿐이었다. 이후로 그 마을의 전설의 폐가 이야기는 더욱 유명해졌고 수많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두려움을 다시 느끼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조용한 마을에 서희진이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학을 맞아 부모님의 집을 떠나 조용한 마을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부모님이 은퇴 후 살기 위해 구입한 곳이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사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 희진은 그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하루는 날씨가 몹시 더웠고 희진은 한낮의 열기를 피해 저녁 늦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 낯선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골목은 오래된 가로등역, 개만이 희미한 불빛을 비추고 있었고 왠지 모르게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희진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소리겠지 하고 생각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속삭임은 그녀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 속삭임은 마치 그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곧 그녀는 마음이 불안해져 빠르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더 강하게 들려왔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의 뛰듯이 걸었습니다. 간신히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났을 때 그것은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았지만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귀가 잘못됐나봐 라며 희진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희진은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창문 쪽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꼭 닫고 커튼을 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속삭임이 집안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욱 가까이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희진아, 희진아. 그녀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리는 몸을 감싸 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속삭임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진은 간밤의 일이 혹시 꿈이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속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곳에 기이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빙그레 웃으며 그저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녀가 묘사한 그 골목이 한때 이 마을의 터줏대감이 갑자기 사라진 장소와 같은 곳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터줏대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꽤나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되어 아무도 그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골목에 서는 사람마다 속삭임이 들린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엔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혼이 남아있다며 그녀에게 그 골목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희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전날 밤의 일이 단순한 상상이 아닌 뭔가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고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그 골목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낮은 속삭임이 흐릿하게 들려오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차분하게 웃으며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 듯했습니다. 그 후로도 희진은 그 여름의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지만 때때로 늦은 밤 홀로 있을 때면 그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인사하며 안녕이라고 작별 인사를 진아처럼 건넸습니다.